네 엄마가 돈이 없으면 딸이 몸으로 갚으면 되잖아? 군인 출신이라 거칠어 보이는데 그래도 몸매는 봐줄 만하네. 오빠가 예뻐해줄 테니까 이리 와봐. 치욕스러운 모욕 앞에서 지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을까요?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시장에는 오직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평범한 딸, 그 숨겨진 정체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시장 골목 사이로 스며들면서 상인들의 하루가 시작되죠. 전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트럭에서 내려지는 신선한 해산물들이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이곳에서 15년째 조개와 생선을 파는 이순영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순영의 손은 찬물에 불어 거칠어져 있었고 무릎은 오래 서 있느라 시큰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주 차오르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나타난 막내딸 이지아의 모습에 순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군 제대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20대 중반의 지아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성격으로 시장 사람들에게는 순영의 얌전한 막내딸로만 보였죠. 하지만 지아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지아는 실제로 707특임단 출신의 엘리트 요원이었거든요. 5년 전 작전 중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강민준을 잃었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지아는 제대 후 한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아를 시장으로 이끈 건 어머니에 대한 깊은 걱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어머니의 오랜 빚과 관련된 황소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순영이 남편을 잃은 후 혼자 딸을 키우면서 생긴 빚들, 그리고 그 빚을 빌미로 시장에 기생하려는 황소파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장에 잠입한 상태였죠.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아에게는 아직 낯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어요. 순영은 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순영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할 때 지아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한 빚, 독촉장들과 황소파와 관련된 메모들을 보며 지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시장 안에는 순영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로 옆 가게에서 건어물을 파는 박만식 아저씨는 순영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과부인 순영에게 가끔 반찬을 가져다주고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는 등 조심스럽게 관심을 표현했죠. 지아는 그런 박 아저씨의 마음을 눈치챈과 동시에 어머니도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황소파가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완전히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지아가 시장에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용과 호랑이 문신을 새긴 건달풍의 사내들이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들이 바로 최근 들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황소파였습니다. 황소파의 선봉장 격인 김철수는 덩치가 크고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그는 순영의 가게 앞에 서서 위압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뒤에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김철수의 움직임과 자세를 보니 그저 건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격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순영에게 노골적으로 자릿세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김철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순영의 조개 상자를 발로 차고 진열된 생선들을 마구 흩뜨리며 위협했습니다. 지아는 김철수의 행동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나면서 김철수를 제압하는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꾹 참았어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무엇보다 김철수 같은 말단이 아니라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며 외면했어요. 몇몇은 김철수의 눈치를 보며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시장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번째인지 상인들은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가 떠난 후
시장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순영은 흩어진 상품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지아는 어머니를 도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죠. 과연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박만식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영을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황소파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봐 상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황소파의 동선과 활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지, 그리고 누가 실질적인 리더인지를 조사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서 은밀하게 움직였죠. 며칠 동안의 관찰 결과 지아는 황소파가 단순한 조폭 집단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자금력을 보면 뒤에 더 큰 배후가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지아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찾아내야 어머니와 시장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황소파의 첫 번째 위협이 있은 후 지아는 겉으로는 평범한 시장 딸처럼 행동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순영과 함께 시장으로 나가고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시장의 리듬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황소파의 동선과 약점, 그리고 그들의 배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 숨겨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상인들의 대화를 통해 황소파의 자금 흐름과 연결고리를 파악해 나갔죠.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옆 가게 박만식 아저씨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지아는 그런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저씨가 가져다주는 반찬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어머니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시장 한편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지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인으로 보였지만 지아는 그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민준의 움직임이나 주변을 관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시민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그것 같았거든요. 민준도 지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보국 소속으로 황소파를 추적하고 있는 요원이었어요. 최근 노량진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인 대상, 강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지아의 반응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보일 수 없는 침착함과 분석적인 시선을 감지했어요.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아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사랑을 느꼈어요. 동시에 자신이 군 복무를 핑계로 어머니 곁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특임단에서의 기억들이 가끔 떠오르곤 했어요. 동기였던 강민준의 죽음은 여전히 지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전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민준의 마지막 모습과 그를 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지아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지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소파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혔고 자릿세를 내지 않는 가게들에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했어요. 몇몇 상인들은 결국 굴복하여 돈을 내기 시작했고 시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순영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지아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순영은 시간과 돈이 아깝다며 계속 미뤘거든요. 지아는 점점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느 늦은 밤, 지아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고 상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 황소파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순영의 가게로 직접 찾아와 온갖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냉장고를 발로 차며 저울과 포장지들을 마구 흩뜨렸습니다. 순영이 애써 정리해둔 하루 장사 준비물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가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급히 나온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가게가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지아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러운 듯 파괴된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내일부터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영이 계속 버틴다면 다음에는 가게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위협을 남기고 떠났죠. 지아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면 저들을 당장이라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이 가게에 와서 처참한 현장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정성으로 일궈온 작은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된 것을 보며 순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박만식 아저씨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이 도우러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컸습니다.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고 가게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순영의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얼굴색도 창백해졌거든요. 민준도 이 사건을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잠입 수사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수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특히 지아가 파괴된 현장을 살펴보는 방식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그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지아가 단순한 시장 딸이 아닐 가능성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아는 어머니를 도우며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황소파에 대한 응징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아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특임단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꺼내 점검했습니다. 칼날이 예리한 전술용 나이프와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각종 감시 장비들이 아직도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이 장비들을 만지며 죽은 줄 알았던 민준과 함께했던 마지막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아를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황소파가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늦은 밤, 지아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고 상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 황소파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순영의 가게로 직접 찾아와 온갖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냉장고를 발로 차며 저울과 포장지들을 마구 흩뜨렸습니다. 순영이 애써 정리해둔 하루 장사 준비물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가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급히 나온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가게가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지아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러운 듯 파괴된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내일부터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영이 계속 버틴다면 다음에는 가게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위협을 남기고 떠났죠. 지아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면 저들을 당장이라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이 가게에 와서 처참한 현장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정성으로 일궈온 작은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된 것을 보며 순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박만식 아저씨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이 도우러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컸습니다.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고 가게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순영의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얼굴색도 창백해졌거든요. 민준도 이 사건을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잠입 수사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수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특히 지아가 파괴된 현장을 살펴보는 방식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그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지아가 단순한 시장 딸이 아닐 가능성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아는 어머니를 도우며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황소파에 대한 응징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아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특임단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꺼내 점검했습니다. 칼날이 예리한 전술용 나이프와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각종 감시 장비들이 아직도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이 장비들을 만지며 죽은 줄 알았던 민중과 함께했던 마지막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아를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황소파가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황소파의 우두머리 황덕만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황덕만은 김철수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겼어요. 그의 등장과 함께 시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자신의 가게 안으로 숨어들었고 평소 활기차던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황덕만은 천천히 순영의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철수를 포함한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지아는 어머니 옆에 서서 황덕만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상당한 격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황덕만이 입을 열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순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지금까지 밀린 자릿세와 가게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거절한다면 다음에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황덕만의 다음 말이 지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는 순영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빚을 딸이 대신 갚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영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남편과 얽힌 빚에 대해 황덕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아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황덕만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황덕만의 시선이 지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 없다면 딸이 몸으로 갚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며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순영은 분노로 떨었지만 상대방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지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특임단에서 수없이 훈련한 본능이 폭발하면서 지아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황덕만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지아는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황덕만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김철수와 다른 부하들이 당황해서 지아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지아는 이미 황덕만의 목에 팔을 감고 제압하고 있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황덕만은 숨이 막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부하들은 우두머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곳은 시장이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지아는 황덕만을 놓아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황덕만은 자유로워진 후에도 한동안 지아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단 몇 초 만에 자신을 완전히 제압한 그 움직임은 분명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아가 단순한 시장 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민준이 자연스럽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나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상황을 중재했어요. 황덕만은 여전히 지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사태를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떠났어요. 황덕만과의 충돌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덕만은 지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그는 정보국과 군부대에 친분이 있는 조직원들을 통해 지아의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한 여성 군인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지아는 자신을 미행하는 시선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주변 곳곳에 황소파의 감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지아가 사는 집 근처까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대감시 기술로 이들을 따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정체가 더욱 의심받을 뿐이었습니다. 황소파는 시장 전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순영의 가게와 거래하는 상인들에게도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회에 압력을 넣어 순영을 고립시키려 했어요. 몇몇 상인들은 황소파의 위협에 굴복해서 순영과의 거래를 끊었고 박만식 아저씨마저도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잠입 수사관으로서 황소파의 범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아직 조직의 전체 구조와 배후 세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급하게 검거에 나서면 더 큰 조직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민주는 지아에게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고 황소파 조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살이마저 느껴졌어요. 민주는 지아가 곧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민준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잠입 수사관이 아니었어요. 사실 민주는 5년 전 707 특임단에서 지아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그 작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살아남아 정보국으로 옮겨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주는 지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지만 현재 수행 중인 임무와 그림자 세력의 존재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아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황덕만은 드디어 지아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군 관련 정보통을 통해 707 특임단 출신 여성 대원 중 최근 제대한 인물의 명단을 입수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지아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그녀의 부모 정보와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황덕만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황덕만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세력의 정체였습니다. 정보국 내부의 부패한 고위 인사들이 노량진 시장의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황소파를 이용해 상인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아의 존재를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순영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심해졌고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아는 어머니가 몰래 심장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순영은 자신은 괜찮다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지아는 점점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황소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영원히 끝날 것이고 어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황소파와 그림자 세력이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황덕만은 부하들을 동원해 순영을 시장에서 납치했고 노량진 외곽의 폐공장에 있는 은밀한 아지트로 끌고 갔어요. 순영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묶여 있었고 황덕만은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혼자 찾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치게 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지아는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망설임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아는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꺼내 점검했어요. 전술용 나이프,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야간 투시경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아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어요. 그는 지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민준은 5년 전 작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고 정보국으로 옮겨져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던 민준이 살아있었고 게다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민준은 지아에게 그림자 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어머니를 구하는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지만 민준은 지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아와 함께 어머니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이 정보국 요원으로서 확보한 정보와 지아의 특임단 경험이 합쳐지면서 두 사람은 완벽한 침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폐공장 아지트는 3층 건물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황소파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지아와 민준은 서로 다른 경로로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민준은 뒤쪽에서 순영을 구출하는 역할을 맡았죠. 지아는 1층에서부터 황소파 조직원들과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특임단 요원으로서의 모든 기술이 폭발했어요. 맨손 격투, 은밀한 침투,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지아는 황소파 조직원들을 차례차례 제압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격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2층에서 지아는 김철수와 마주쳤습니다. 김철수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볐지만 지아는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김철수는 쓰러지면서도 지아의 실력에 경악했습니다. 마침내 3층에서 황덕만과 1대1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덕만은 칼과 둔기를 휘두르며 공격했지만 지아는 특수부대 훈련으로 단련된 몸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무력화시켰어요. 황덕만의 칼을 빼앗은 지아는 마침내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세력의 실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보국 고위 인사인 그는 지아를 제거하려 했지만 민준이 나타나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민준은 그림자 세력의 모든 불법 행위를 녹음하고 있었고 이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황소파와 그림자 세력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지아는 마침내 어머니를 구출했고 순영은 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황소파와 그림자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다시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예전처럼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모든 이의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순영 역시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죠. 순영은 지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고 지아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순영이 지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야 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다고 했어요. 지아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화해를 이뤘어요. 민준과 지아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아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정보국의 임무와 그림자 세력의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민준이 결국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지아를 진정한 영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지아를 노량진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어요. 특히 박만식 아저씨는 지아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순영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지아는 아저씨에게 이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시장 곳곳에서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황소파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회도 새롭게 조직되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혼자 짊어질 무거운 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좌판에 앉아 손님들을 맞으며 밝게 웃었어요. 순영의 얼굴에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정보국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지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아도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순영이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함께 따라 불렀어요. 지아는 어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시장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고 노량진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노랫소리처럼 지아의 미래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아, 그리고 노량진 시장에 다시 찾아온 평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지아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습니다. 엄마의 곁에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았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아침은 오늘도 어머니의 노랫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를 위한 딸의 헌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